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 소비자를 위한 그리고 이 재배자를 위한 최근에 육성된 신품종에 관해서 이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배 소비가 주로 이제 생식용도 많았지만 주로 이제 선물용이나 이 명절 그 제수용 과실로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는 그 배 육성 방향 역시도 기존 그 점유 품종인 이 신고 품종의 숙기, 그리고 즉 그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숙기를 가진 품종들이 육성이 되었고, 역시나 그러한 품종 육성의 방향 역시도 이 고급 선물용 그리고 이 제수용 과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근에 와서는, 그리고 앞으로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재배자뿐만이 아니라 이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한 품종이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장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먹기 쉬운 중소가 그리고 일상 소비가 가능한 품종들, 기능성이 있고 이 특색이 있는 그러한 품종들이 육성이 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갈색배인 이 신고배 그리고 이제 선물용 배로서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최근에 육성된 품종들은 신선편이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녹색이라든지 또는 이제 적색을 가진 다양한 과피색을 가진 품종들이 육성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기존에 있듯이 그저 그런 배를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배자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배들을 우리가 생산을 함으로써 가령 그 포도에서의 샤인머스켓과 같이 어느 특정 품종을 찾는 그런 소비자층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국내에서 육성된 그런 신품종들의 육성 방향과 몇 가지의 신품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육성된 배 신품종은 약 1954년도부터 이 농촌진흥청의 전신인 이 농사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4년 교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1969년에 이 단배 품종이 최초로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80년대에는 이 황금배와 추앙배가 육성이 되었고, 이 90년대에 들어서는 이런 신고 품종의 평준화를 막기 위해서 그 숙기가 다양한 품종들이 육성이 되었는데, 그러한 품종들이 이 화산 그리고 원앙, 이 만풍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 고급 선물용 그리고 일상 소비용 두 가지 육성 목표로 이제 구분을 하여서 육성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고급 선물용으로서는 이 신화와 창조 품종 그리고 일상 소비용 품종으로서는 이 슈퍼골드 품종이 육성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보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용도를 가진 그러한 조각과실용 설원, 그리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조이스킨과 병 저항성을 가지는 이 그린시스 등의 품종이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중후반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동양배와 서양배의 교배인 이러한 종간 교잡뿐만이 아니라 이 사과와 배의 교잡인 이러한 속간 교잡도 시도가 되는 등 국내에서 이 우수한 품종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육성된 그러한 최신 품종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에 앞서서 우리가 품종을 선택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을 선택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될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 과실의 맛 그리고 품질과 관련이 있는 이런 상품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성과 가지고서는 실제 재배자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해충에 대한 내성 또는 이제 나무의 세력과 관련된 수세 그리고 꽃눈을 형성하는 그러한 특성 등 이 재배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동일한 품종에 이제 편중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숙기 등도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유통 전략에 있어서 즉시 출하를 할 것인지 또는 저장을 하고 나서 수확을 할 것인지, 그러한 유통 시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 특수성과 이 소비 수요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최종 적품종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주요 신품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성된 품종 중에서 가장 익숙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만풍배가 되겠습니다. 이 만풍배는 이 82년도에 이 풍수와 그 만삼길의 교배에 의해서 품종 육성이 되었고, 숙기는 9월 하순으로서 이 과중은 약 770g의 대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대과종이기 때문에 주로 명절 선물용이나 이 제수용 과실로서 상당히 유망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을 재배할 때에는 결실된 눈이 맹화 또는 태화가 됨으로써
이 꽃눈의 소질이 불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갱신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꽃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 만풍배의 경우에는 이 과피보다도 과육이 먼저 성숙을 하는 이 과육 선숙형 품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과피에 녹색에 남아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이 품종의 수확 적기가 되겠으며, 그리고 이 극대과종이기 때문에 작은 봉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봉지의 파지에 의해서 해충이나 또는 병해충 피해 등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격이 큰 봉투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아름 품종이 되겠습니다. 88년도에 이 신고와 추앙배의 교배에 의해서 이제 육성이 되었고, 숙기는 이제 8월 중순으로서 숙기가 이제 빠른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과중은 약 480g, 그리고 당도는 약 13.8브릭스로 일상 소비가 가능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을 재배를 할 경우에는 실제 그 과피의 그 코르코아가 불완전한 그런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투기도가 좋은 봉지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권장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 품종을 저온 저장할 시에는 이 과피 흡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건 처리가 필요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인 이 슈퍼골드가 되겠습니다. 이 슈퍼골드는 94년도에 이 추앙배와 만풍배의 교배에 의해서 탄생한 품종으로서 수확기는 9월 상순, 그리고 과중은 약 570g 정도이며, 특히 이 품종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과피의 색이 일반적인 그 갈색이 아닌 이 녹황색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장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그리고 당도와 산도가 적절히 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 소비용 또는 그리고 고급 선물용 모두 적합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을 재배할 시에는 앞선 한아름 품종과 마찬가지로 이 저온 저장 시에 그런 과피 흡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건이 필수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며, 특히나 이런 꽃눈이 상당히 많은 품종이 되기 때문에 동계 전정을 할 시에는 이러한 꽃눈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육성된 최근 육성된 그런 신품종 중에서 가장 재배 면적이 많이 확대된 품종인 이 신화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95년도에 신고와 화산 품종을 교배해서 육성이 되었으며, 숙기는 9월 상순, 그리고 과중은 약 630g, 당도는 13브릭스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다시피 이 품종은 이 신고보다 약 15일 정도 숙기가 빠른 품종으로서 상당히 그 신고 품종과 대비가 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은 신고 대비해서 이 당도가 더 높고, 그리고 숙기도 약 15일 정도 빠른 품종으로서 신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서 최근에 재배 면적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30일 이상의 뛰어난 상온 저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장력 측면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지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신화 품종은 기존에 있는 신고 품종과 마찬가지로 이 꽃가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수분수의 제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특히나 이 수정이 불량할 경우에는 과실 꼭지 부분에 있는 골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수분수의 확보나 수분 수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과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단과지의 형성, 그리고 유지하는 정도의 그런 특성 등이 약간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꽃눈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재배적인 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창조 품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교배가 되어서 이제 육성이 된 품종으로서 숙기는 9월 중순이고, 과중은 약 790g으로 이 대과에 포함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고급 선물이나 이 제수용 품종에 상당히 적합한 품종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 품종의 경우에는 꽃가루 양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주요 재배 품종과 교배 친화성이 상당히 높은 품종이기 때문에 수분수로서도 적합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을 재배할 경우에는 이 균일한 꽃눈 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꽃눈 정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며, 꼬마 배나무의 발생이 상당히 많은 품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방제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야 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원 품종으로서 이 수앙배와 만풍배의 교배에 의해서 만들어진 품종이 되겠습니다. 숙기는 9월 상순으로서 약간 빠른 편이고, 이 과중은 520g, 그리고 당도는 13.7브릭스, 앞선 그 슈퍼골드 품종과 마찬가지로
이 녹황색의 과피색을 가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품종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절단된 과육색의 변화가 상당히 적다는 것인데, 실제 이 품종은 신선편이 그리고 이제 조각 과실용 배로서 상당히 적합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슈퍼골드 품종과 마찬가지로 이 품종은 과중이 약 520g 정도이기 때문에 일상 소비용 또는 선물용 모두에 적합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은 녹황색 과피를 나타내고 코르크층의 발달이 더디기 때문에 재배 중에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런 동록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황금배 전용 봉지로 알려져 있는 이 백색 이중지를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품종의 경우에는 꽃가루는 상당히 풍부한 편에 속하게 되지만 신고 품종과는 완전한 그 교배의 불화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고 품종이 주품종인 과원에서는 수분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이스킨 품종으로서 이 황금배와 이 조생적인 교배에 의해서 탄생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숙기는 9월 상순으로서 빠른 편이고 이 과중은 340g,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품종 중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15.2 브릭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의 경우에도 다른 과실류들과 마찬가지로 이 과피에 상당히 많은 그런 기능성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품종의 경우에는 이 과피가 굉장히 얇은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껍질째 식용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과중이 약 330g 정도이기 때문에 일상 소비용 배로서 적합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 역시도 동록 발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황금배 전용 봉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꽃가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분수로서 이용하는 것은 약간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린시스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그린시스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에서 최초로 이 동양배인 황금배와 그리고 이 서양배인 바틀렛, 즉 그 최초의 종간 교잡에 의해서 이제 탄생한 품종으로서 이 숙기는 9월 하순, 이 과중은 460g, 그리고 당도가 12.3브릭스로 상당히 상품성도 가지고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설원이나 슈퍼골드 품종에 비해서 이 성숙기에 이르러서도 이 녹색에 남아있는 그 과피색이 많은 부분이 소실이 되지 않고 거의 유지가 된다는, 과피색이 유지가 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그 배 재배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검은별 무늬병, 소위 저희가 흑성병이라고 알려진 그 병에 있어서도 신고 대비 약 20배 정도 강한 저항성을 보이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품종의 경우에는 그러한 약재 방제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력화가 가능한 품종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일상 소비 또는 이제 선물용 모두에 적합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을 재배할 시에는 그 개화기가 다른 주 품종들에 비해서 비교적 늦은 편이기 때문에 수분수로의 그 사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단가지와 꽃눈을 형성하는 그런 특성 등이 중간 정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충실한 꽃눈을 확보하고 이 갱신지를, 예비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병행이 되어야 될 그런 품종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예스쿨 품종으로서 2000년도에 황금배와 슈퍼골드의 교배에 의해서 만들어진 품종이 되겠습니다. 앞선 품종들 중에서 가장 숙기가 빠른 이 7월 하순으로서 과중은 120g의 극소가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은 품종명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가장 빠르게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배 품종으로서 육성이 되었으며, 과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학교 급식용 품종으로서 적합한 그런 품종으로 육성이 되었습니다. 이 품종을 재배할 경우에는 이 과다 착과할 경우에 기존 120g보다도 지나치게 작은 과실들이 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 결실량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고, 특히나 녹색기가 남아있을 때, 즉 과피의 녹색 정도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수확을 해야지만이 이 약한 저장력 부분이라든지 또는 숙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내에서 육성된 주요 품종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시간에 있어서는 이러한 품종들을 재식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수분수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